설 연휴가 끝난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운 건 알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4분 4초 14점. 그 숫자가 전광판에 뜨는 순간 밀라노의 얼음 위에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왜 소름 돋는지를 이해하려면 며칠 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올림픽 한국 쇼트트랙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녀 개인전 5개 종목에서 단 1개의 금메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쇼트트랙 종주국이라는 이름 위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끝난 건 아닌가. 외신의 기사 제목이 선수들의 귓가까지 닿았을 것입니다. SNS에는 실망의 댓글이 쏟아졌고 해설자들은 세대 교체 실패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왕조가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1994년 릴레하메르부터 2022년 베이징까지 올림픽 역사상 단 2번을 제외하고 시상대에 올랐던 종목입니다. 금메달만 6개.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에 밀려 은메달에 머물렀고 그 이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에 무게를 짊어진 4명의 이름.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결승 라인업은 그야말로 사지였습니다. 잠깐 이 선수들이 어떤 상대와 맞붙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금메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후에 이 6시즌 월드투어 종합 1위 코트니 사로가 이끄는 캐나다, 디펜딩 챔피언 네덜란드의 에이스 크산드라 펠부르, 그리고 올림픽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전설 아리아나 폰타나가 홍관중의 함성을 등에 업은 이탈리아. 시즌 최강자들이 총집결한 말 그대로 결전의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계주라는 종목의 본질입니다. 개인전은 한 명의 천재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주는 완전히 다른 경기입니다. 4명의 선수가 27바퀴를 나눠 달리면서 푸시 타이밍, 교대 순서, 체력 배분, 코너 공략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한 명이 0.01초 느려도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걸 자동차 레이싱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전이 드라이버 한 명의 실력 대결이라면 계주는 피트 크루 전체의 전쟁입니다. 타이어 교체 타이밍, 연료 전략, 드라이버 교대 순간의 0.1초. 이 모든 게 맞물려야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주 금메달은 단순히 빠른 선수 4명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쇼트트랙 시스템 전체가 세계 최고라는 증명입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번 주자 최민정이 출발과 동시에 선두를 꿰찼습니다. 노련한 베테랑답게 안정적인 스케이팅으로 레이스의 리듬을 장악했습니다. 2번 주자 김길리 역시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전개였습니다. 그런데 25바퀴를 남기고 3번 주자 노도희에게 터치가 넘어가는 순간 캐나다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선두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0바퀴를 남기고 네덜란드의 펠부르가 인코스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대한민국 3위로 밀려났습니다. 16바퀴를 앞두고는 네덜란드와의 충돌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반발의 차이로 무사히 넘겼지만 선두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밀라노 아레나에 울려 퍼지는 이탈리아.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한국은 점점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의 새벽을 지키던 수백만의 시청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끝난 건가? 하지만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었습니다. 8바퀴를 남긴 시점부터 한국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선두를 조여 들어갔습니다. 3위에서 줄곧 기회를 엿보며 차근차근 따라붙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 소리 없는 추격, 얼음 위에 포식자들이 먹잇감과의 거리를 줄여가듯 한 발짝, 한 발짝 생각해보세요. 27바퀴짜리 전쟁에서 초반 선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 10km를 가장 빨리 달린 선수가 우승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5km에서 폭발할 수 있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30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2로 밀려났을 때 조급해하지 않은 이유, 체력을 아끼고 타이밍을 기다렸던 이유, 전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바퀴를 남긴 순간 승부수가 터졌습니다. 심석희가 최민정을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올림픽 계주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 심석희의 온 힘이 실린 푸시, 그 한 번에 밀어주기에 8년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회 내내 쌓인 갈증, 선배로서, 동료로서 최민정과 김길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신뢰,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바통을 넘기는 순간 단순히 금속 막대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달려온 모든 거리의 에너지를, 관성을, 의지를 다음 주자에게 실어보내는 겁니다. 심석희의 푸시는 그냥 밀어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나머지는 내가 끝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최민정이 그 힘을 받아 순식간에 2위로 치고 올라섰습니다. 중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민정 2위 자리 올라갑니다. 최민정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최민정의 마지막 터치. 이제 모든 건 김길리의 발에 달렸습니다. 남은 건 오로지 두 바퀴. 앞서가는 상대는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가진 전설. 밀라노의 영웅. 수만 관중의 함성을 등에 업은 최강의 적. 그리고 그 뒤를 쫓는 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음 위에 나뒹굴었던 22세의 막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김길리라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선수의 이야기를 알아야 마지막 두 바퀴가 왜 전율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김길리의 생애 첫 올림픽이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김길리는 스케이트 날을 황금색으로 바꿨습니다. 금메달을 향한 조용한 다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22세의 간절함이 날 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의 얼음은 차가웠습니다. 첫 종목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 코너를 돌아나가는 순간 미국 선수의 팔꿈치가 김길리의 어깨를 덮쳤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시속 50km로 질주하던 몸이 얼음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등이 먼저 부딪혔고 관성에 의해 몸은 패드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경기장의 환호가 한순간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길리는 일어났지만 메달은 이미 멀어진 뒤였습니다. 남은 건 얼음이 남긴 멍 자국뿐이었습니다. 이어진 500m에서는 준준결선 탈락, 스피드와 몸싸움의 벽 앞에서 첫 올림픽에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황금색 스케이트 날이 무색한 나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꺾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얼음 위의 충격이 트라우마가 되어 다리를 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길리는 달랐습니다. 여자 1000m 결승. 홀로 결승에 오른 김길리는 침착한 경기 운영과 추월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넘어졌던 바로 그 얼음 위에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색 스케이트 날은 아직 진짜 금빛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앞에는 단 두 바퀴 그리고 한 명의 전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람보르길리. 람보르기니의 폭발적인 가속력에 비유된 그녀의 별명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김길리가 인코스를 파고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주특기인 인코스 추월이 장렬했습니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칼날 같은 질주. 며칠 전 자신을 얼음 위에 내팽개쳤던 바로 그 코너에서 김길리는 두려움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걸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며칠 전 같은 코너에서 스핀아웃을 당한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몸에는 아직 충격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코너에 다시 진입하는 순간 본능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드라이버가 오히려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습니다. 그것도 결승의 마지막 랩에서. 이게 김길리가 한 일입니다. 폰타나의 안쪽을 뚫고 선두로 올라서는데 걸린 시간은 심장이 한번 뛸 만큼의 찰나였습니다. 선두 추월 성공. 밀라노 아레나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탈리아 관중들의 탄식이 경기장을 채웠지만 김길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
이탈리아가 맹추격했습니다. 폰타나가 인코스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김길리는 끝까지 인코스를 틀어막았습니다.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며칠 전 얼음에 부딪혔던 그 등이 이제는 전설의 추월을 막아내는 방패가 된 겁니다. 넘어져서 멍이 들었던 바로 그 몸이 금메달을 지키는 벽이 된 것입니다. 4분 4초 14점. 김길리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두 팔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황금색 스케이트 날이 마침내 자기 색깔에 어울리는 메달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4분 4초 107점 불과 0.093초 차이.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찰나에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렸습니다. 고린 직후 김길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달려온 최민정이 김길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습니다. 잘했어. 말보다 먼저 전해진 선배의 온기였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뜨거운 포옹을 나눴고 코칭 스태프에게 달려가 기쁨을 나누는 선수들의 얼굴 위로 8년의 무게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믿어준 덕분에 뭔가 그냥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은 기억합니다.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넘어져 얼음 위에 나뒹굴던 그 순간을, 그리고 같은 얼음 위에서 마지막 두 바퀴 만에 전설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낸 그 순간을, 넘어졌던 기억은 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4명의 금메달리스트가 시상대로 향하는 순간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4선수가 양옆에 서서 가운데를 비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해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소연, 32. 누군가에겐 이미 은퇴를 이야기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소연에게 이번이 첫 올림픽이었습니다. 2013년 처음 국가대표가 됐지만 3번의 올림픽 문턱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대표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훈련장은 태릉에서 진천으로 옮겨갔고 함께 뛰던 동료들은 모두 은퇴했고 세대는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0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3번이나 떨어진 시점에서 접습니다. 그런데 이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결승까지 팀의 일원으로 빙판 위에 섰습니다. 결승 진출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결승에서는 전술적 판단으로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빙판 위에 서지 못한 선수. 그러나 벤치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코너를 돌 때마다 주먹을 쥐며 동생들의 등을 밀어주듯 응원했습니다. 동생들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상대 가운데를 비워둔 것.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이소연이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 폴짝폴짝 뛰며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10년의 무게를 한 번에 털어내듯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동생들이 차례로 올라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챔피언의 모습이다. 메달보다 값진 세리머니를 봤다. 팀이 무엇인지 보여준 장면. 한국이 금메달을 딴 이유가 여기에 보인다. 스포츠가 왜 아름다운지 다시 느낀 순간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도 자신보다 동료를 먼저 세우는 선택. 그 짧은 세리머니 속에 10년의 기다림과 4명의 배려, 한 팀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이 김길리라면 이날의 역사는 최민정이 썼습니다. 에이스 최민정은 이번 금메달로 통산 6번째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격의 진종호, 양궁의 김순영,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과 함께 대한민국 올림픽 역대 최다 메달 타이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시에 동계올림픽 금메달 4개로 쇼트트랙의 전설 전희경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1500m와 계주 금메달, 2022년 베이징에서 1500m 금메달, 그리고 2026년 밀라노에서 계주 금메달, 3번의 올림픽을 관통하는 금빛 궤적. 최민정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쇼트트랙의 에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06년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확히 20년 뒤 2026년 다시 이탈리아 땅에서 금빛 질주를 재현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탈리아를 그들의 홈에서 그들의 관중 앞에서 0.093초 차이로 꺾고 왕좌를 되찾았습니다.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통산 7번째 금메달, 10번의 올림픽 중 7번 우승. 지구상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쇼트트랙입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얼음 위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개인전 금메달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끝났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뒤처져도 끝내 추월하고 마지막 두 바퀴에서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김길리의 황금색 스케이트 날이 그랬고, 심석희의 8년 만에 푸시가 그랬고, 이소연의 10년 만에 시상대가 그랬고, 최민정의 세 번째 올림픽 금메달이 그랬습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훈련량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바로 그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담력, 시상대 한가운데를 비워두고 10년을 기다린 동료를 먼저 올려세우는 마음, 그리고 끝났다는 세상의 평가를 마지막 두 바퀴로 뒤집어버리는 집념, 이것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이번 금메달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는 시즌 최강자였고, 네덜란드는 여전히 강력한 도전자이며 이탈리아는 0.093초 차이까지 쫓아왔습니다. 다음 올림픽에서 8번째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질 때마다 결국 돌아왔다는 사실을. 얼음 위에서 대한민국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소름 돋았던 한국 쇼트트랙 장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